오늘의 주제도 튜닝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옆에 SB 닥터의 김영기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왁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왁싱은 왜 할까요? 참 그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자면, 일단 첫째는 잘 미끄러지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이스의 보호 차원에서 한 가지 이제 왁스로 인해서 이제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베이스에 단차가 생기는 게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왁스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언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스노보드를 타는 입장이니까 왁싱이라는 건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눈하고 보드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마찰을 줄여줘가지고 내가 어떤 보드를 컨트롤 하려고 할 때 아주 작은 동작만으로도 이게 보드가 쉽게 내가 마음먹은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왁싱을 하는데, 이 마찰 기항이 적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왁싱의 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가 쪽 입장에서는 이제 베이스 보호의 어떤 이런 점도 굉장히 부각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왁싱에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왁싱을 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늘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왁싱을 하고 이 보드를 타다 보면은 내가 다음 왁싱은 언제쯤 해야 될까를 가장 궁금해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체크를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자랑스럽게 이제 보드를 들고 오셔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맡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얼굴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즌에 한 번이라는 게 아니고 왁스의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타이어로 생각하면 이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닳듯이 베이스도 닳고 그 위에 있는 왁스는 당연히 닳아 없어지겠죠. 없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로 따졌을 때는 거의 이제 50km 정도 내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짧죠. 그래서 주말 보도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뭐 이틀 정도 타시면 이미 엣지 쪽에 이제 가장 많이 닳아 없어지는 마찰이 심한 엣지 쪽의 베이스는 이미 하얗게 왁스가 거의 없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에 왁스가 없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산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건가요, 베이스에서? 일단은 베이스가 쉽게 얘기해서 왁스가 없어지면 베이스가 건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건조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보드를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양쪽 엣지 사이드 쪽으로 하얗게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예. 이제 쉽게 사람의 예로 들어보면, 이제 겨울철에 로션 세수하고 로션 바르지 않고 그냥 밖에 나갔을 경우에 이제 입 주위도 이제 허해지는 현상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죠. 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왁스기가 떨어지면 보드가 이제 많이 건조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왁스를 해야 되는 시기를 상당히 많이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심한 예로 들어서 이 정도고, 눈으로 볼 때에도 이 가운데 센터 부분보다 양쪽 엣지 부분이 색깔이 많이 허옇게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왁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안 바르고 그러면 빨리 늙듯이 베이스도 빨리 늙나요? 베이스가 빨리 늙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보드들 중에 이제 베이스가 좀 소프트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
재질들은 특히나 베이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 닳아 없어져요. 그래서 엣지 쪽에 단차들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왁스를 일반적으로는 한 번 타고 한 번 꾸준히 왁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금방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엣지 주변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은 왁스가 남아 있는데 양쪽만 이렇게 하얗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전체 왁싱하기는 또 작업이 또 많이 걸리고 네. 생각보다 자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전체적인 왁싱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게 물론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왁스를 하는 시간도 있고 지금 타는 게 주지 정비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제 단축시켜 주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이드 쪽에 왁싱을 할 경우에 지금 이런 정도로 이제 상태가 좀 많이 악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다 바로 왁싱을 하더라도 왁스가 베이스 안으로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베이스를 그라인딩을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왁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간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하얗게 일어난 부분은 스크래퍼 등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베이스가 많이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리무버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준 후에 그 후에 왁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드 쪽에 왁싱을 할 경우에는 콜드 왁스 하는 법과 다이미로 하는 핫왁싱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왁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왁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하고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 왁싱을 하고 나서 이거를 힘들게 했는데 왜 이걸 다 벗겨내는지 꼭 벗겨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왁스는 흡수되고 남은 거는 벗겨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시즌 초 같은 경우에는 슬로프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왁스를 많이 덮어 놓으면 그만큼 베이스에 상처를 안 주니까 안 벗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왁스는 첫째 잘 미끄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왁스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슬로프를 타다 보면 베이스가 잘 미끄러지지 않게 되죠. 첫째 그렇게 되고 왁스가 남아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 왁스가 베이스 안에 있는 왁스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왁스가 지속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왁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걸 오늘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거를 이번 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편에서 그 스크래핑을 할 때 베이스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그거는 따로 시연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